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생생은 좀 무겁습니다. 한중 FTA 관련인데요. 서둘러 비준에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지 아닐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지난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를 했고요. 3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하면서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인데요. 목요일까지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면은 발효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게 비준 안 되면은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손해가 막심할까요? 비준 전에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중 FTA가 지금 통상 절차법상 마지막 단계죠. 국회 비준 동의 결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 1조 5천억이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보호 장치나 이런 게 미흡하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그 수치, 예. 1년간 1조 5천억이라는 게 네. 막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비교를 쉽게 해보자면 이 작년 대중 총 수출액 1,453억의 1%에 네.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약 15억 달러. 이게 오히려, 수출 오히려, 증가액 추정치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면 대충 이제 아마 약 한중 FTA를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액이 얼마다 했을 때 그것을 대략 이해하기 쉽게 한 10년간에 이게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갖다가 10분의 1 했을 때 아마 요 금액으로 얘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작년 대중 수출액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부 쪽에 10년간 논의하고 30개월 협상을 해서 얻은 결과가 작년 수출액이 1%밖에 안 되는 이걸 갖고 과연 중국 시장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정말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액을 갖고 국민들을 좀 오해가 가기 쉽도록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협상 결과가 어떤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나 보이거든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금액만큼을 산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그 FTA가요. 효과가 나려면 이렇게 1년 동안 딱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지 않나요? 몇 년간에 나타난다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10년간에 나타난다라고 대충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FTA 같은 경우는 10년간에 철폐되는 비중이 높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중 FTA 효과를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 20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정확하게 나온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작년 총 수출액이 1%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빠뜨리고 얘기하면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빨리 처리해야지 된다는 정부 측의 조바심을 담은 일종의 프레임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FTA 절차는 마지막이 이제 비준인데 비준을 하기까지 그러면은 뭐랄까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야당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대책 후 비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대책 이전에 저는 좀 더 시급한 것은 협상 결과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그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검증이 된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부실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상품무역 부분에서 예.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좀 심히 결례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다른 날도 아닌 한중 FTA 서명일인 6월 1일에 예. 중국 측이 자발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중 FTA 통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 선점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품목, 예. 화장품, 의류, 신발, 기저귀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세 인하를 해버렸는데 그것이 한중 FTA에서 한국 쪽에 관세 인하한 것보다 더 낮습니다. 네. 관세 인하 폭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쪽은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은 사전에 중국 쪽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듣고 중국 측이 자발적으로 관세 인하하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관세 인하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된 부분만 놔두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껏 관세 인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하하는 것은 우리한테 준 것보다 더 낮은 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인하 했다라고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그러니까 양자간에서 얻어낸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어떤 게 하나, 있을까요? 서비스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예. 한중 FTA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이것도 외상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서비스 투자 개방한 폭보다 오히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령 영화 및 TV 드라마 공동 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 한류를 네. 중국 쪽에 진출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발판을 예.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2014년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협정문에 갖다 넣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이 자발적으로 화장품이나 뭐 기저귀 이쪽에 대한 아니 관세- 이거는 예. 양자간에 한중 양자간에 한 건데 양자간에요. 이거는 예. 한중 FTA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에 했던 것을 예. 마치 한중 FTA에서 얻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하이에서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개방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한국과 한중 FTA에서 개방하기로 했던 부분들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높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한중 FTA에서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상쇄되거나 무효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도 잘 몰라서 전하지 예.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예, 같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항상 이제 프레임 대결이 있거든요. 예. 한중 FTA를 체결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시장으로 갖게 된다라는 예.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프레임은 그럼 우리 농업이랑 다 죽겠다 이런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좀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았느냐라는 혐의가 없진 않았어요. 이 부분도 전 좀 분명히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중국 시장 선점에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 시장 보호할 만큼 충분히 보호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양 측면이 과연 양립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면은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과연 우리는 국내 시장을 충분히 보호했다라면 중국은 과연 뭘 얻었을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는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예. 봤을 때는 그건 나름대로 충분히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워낙 중국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고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합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중국 시장 선점보다는 국내 시장 보호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시장 보호는 사실상 했으면서 전혀 다른 중국 시장 선점을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들었을 때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네. 저는 사실 창과 방패를 얘기하는 모순과도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역 이득 공유제, 예. 뭐 피해보전 직불금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FTA에 대한 효과도 20년에 걸쳐서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무역 이득이 공유가 된다는 것, 이것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 야당이 지정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보다는
이미 2007년에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좀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무역조정지원법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죠?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본 예. 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네.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유망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폐업을 좀 무난하게 지원해준다 하는 것들인데 네. 절차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몰라서 못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복잡해서 못하고 또한 대부분이 어떤 기업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질자에 대한 지원은 또 거의 없고 그 부분 있는 것조차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갖다 여기다 이제 끌어모은 정도라서 알겠습니다. 새로이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네.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 간의 어떤 그 연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부분이 FTA를 서두르게 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그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TPP에 예. 참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TPP에 참가하기 이전에 한중의 FTA를 만약에 발효를 시켜놓으면은 분명히 우리가 TPP 참가할 때 우리의 협상력이 커지는 것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한중 FTA 하는 이유가 TPP에 들어갈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중 FTA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TPP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네. TPP에 들어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 한중 FTA 그 자체가 어느 만큼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네네. 잘 챙겨왔는가를 먼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한중 FTA를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면은 그럼 지금 일단 비준이 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야당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선대책을 얘기하는데 예. 그 이전에 논리가 좀, 협상 예.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봤는지 알겠습니다. 예. 왜 이런 좀 조금 황당한 협상 예.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지는데요. 경제 주치 그리고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 대책에서 만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544-9544 02-5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오늘 경제주치의는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밖에 많이 추운가요? 예, 오늘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졌네요. 예, 그래서 추운데 노동자들은 좀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좀 바람 부는 얘기들이네요.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고용 산재보험 확대, 또 기초 고용질서 확립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좀 못한 것 중에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임금체불의 경우에요. 아, 네, 네. 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 체불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이게 그럼 노동자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게 정확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예, 네네. 근데 체불 금액이 한 1조 2, 3천억. 아. 이게 왜 발생하냐면 사업주의 준법의식이 좀 낮고 그다음에 뭐 경제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안 그다음에 되면은 못 주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든 준법의식이 낮은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임금체불은 생활을 바로 공경하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 청산하기 위한 조처로 체당금 제도라는 국가에서 네. 있는데요. 그중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산 등 인정과 관련돼서 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네. 3개월 이상 체불되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 어떤 권한이 있으면 우선 300만 원 이하까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국가에서 있도록. 이게 지금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체불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근로조건 관련돼서 교육청이라든가 공인노무사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담, 신고, 감독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이게 실천과 실효성이 문제가 되겠죠. 예, 네. 일부분은 되고 현재 있나요?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소년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상담 제도라든가 각 지역의 교육청하고 저희 공인노무사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돼 가지고 올해 첫 시범을 했고 이게 아마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점점 많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게 사실은 최저임금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들 아마들 알고 계시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개선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는 있죠. 예, 매년 결정할 때 상반기 때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중장기 목표 설정이라든가 단계적 인상 방안,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강화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런 입안 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까지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돼서 통계 기준을 뭘로 할 건지 사업자와 근로자가 좀 너무 다르니까요. 노동계하고. 그래서 산입 임금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형사사건인데요. 단계적 제재 방안을 해서 1차 안 되면 즉시 과태료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주가 보기에는 즉시 과태료가 나오면 좀 시행할 가능성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단계적 제재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상습적인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배로 벌금을 물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사를 임금체불하면서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면서 잘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미 매년 사실 회기가 될 때마다 올라가서 폐기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들 이런 것들이 계류되고 폐기되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 사회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또 노무사님께서도 이건 정말 보강돼야 되겠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보셨듯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근로자에 가깝긴 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주에서 학습지 교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지 지입차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재 보험이 그때 뭐 1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가의 일정 부분 지원이라든가 네.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을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네네. 그 도급 사업주에게요.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3대 기초고용 질서는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도 지금 뭐 감독이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되어서 만약 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네. 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동개혁 5대 법안 있잖아요. 예. 기준법, 뭐 또 산업안전법 이렇게 해서 네. 파견법도 있고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대립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오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예, 해주시죠. 현재 그 기간제법, 파견법이 가장 심하게 대립됩니다. 기간제법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2+2 4년. 2년을 35세 이상이 추가 본인이 요청하면 늘리자고 하는 네.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 노동계와 야당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양산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법은 뿌리 산업이나 고소득층 이런 부분에서 파견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뭐 좀 파행까지 어제 국회 파행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정부의 고용 노동 5대 법안의 핵심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기간제 2년을 늘리는 것이 청년 고용 확대가 되는 건가?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시키는 게 이게 되는 건가에 대한 논리적인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이제는 거예요.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 얘기도 없이 그냥 대립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여야 대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중요한 그거에 그렇죠. 그 청년 고용이 해소될 수 있는 법안인가라는 애초에 목표 취지에 봤을 때 제 판단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좀 네.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법에서 일단 사용기간 2년 늘리는 건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들이 좀 더 일하고 싶은데 제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늘리는 것은 일단은 사업주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도 반영되긴 해야죠. 그런데 예. 과연 그것이 비정규직의 권리 강화라든가 근로조건이 확대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네.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을까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서 기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그룹 차원에서 뭐 행사도 열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네. 그 현대그룹의 이제 창업자시고 또 한국 현대경제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을 일군 호암 이병철 회장과 네. 함께 이 창업 1세대의 성공 신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가 이제 손을 댄 이 자동차, 조선, 중공업, 석유화학, 건설, 전자 등 이른바 이 중후장대형 정통 이 제조건설업은 한국의 이제 경제 지금 중추 산업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정주영 회장이 시작해서 이제 이 줄기를 내고 또 가지를 친 소위 범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백화점 뭐 네. 등등 해가지고 지금 8개 그룹에 그렇죠. 달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중 하나고요. 예. 근데 그분은 원래 이제 1915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5일 강원도 통천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중의 열풍 같은 게 부는 것 같아요. 그 주요 언론들이 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흔히 이제 이봐 해봤어. 이 말이 유명한데. 해보긴 했어. 예.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뭐 하라고 그러면은 자꾸 뭐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상징되는 어떤 불굴의 도전 정신. 이런 것들 그의 생애와 경영 철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상사들이 악용하기도 하죠. 해보기나 했어. 해보구나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야. 막 이렇게 악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정신이라고 보고요. 저는 정주영 전 그 명예회장의 이런 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아침에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단한 분이죠. 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뭐 승부사 기질이랄까 약간의 일 중독 기질도 있고 개척자 이미지도 있는데 뭐 그렇죠. 일화들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일화들이 사실 많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봐 해봤어라 상징되는 그런 불굴의 네.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1971년도에 조선소 건립 그 사업 계획서 그 한 장, 네. 예. 예, 또 그 예정부지인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이제 그것만 이렇게 달랑 들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네. 이 거북선이 그려진 우리나라 그 500원짜리 지폐를 이제 그쪽 그 뱅커죠 은행가에게 예.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면서 어떤 차관 도입과 예. 선박수주를 성사시켰다는 사실 거짓말 같은 얘기도 있고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진짜죠. 예. 예, 실제 이루어진 거죠. 네. 그거는. 그다음에 84년도에 이 천수만 방조제 공사 때는 네. 그쪽 그 해역이 이 물살이 세가지고 이 집채만한 바위도 뭐 순식간에 휩쓸려 갈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방조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00에서 300m 정도에 이제 딱 그 물막이 네. 구간이 남았는데 그분이 너무 세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정중 회장이 그때 길이 322m의 고철 유조선을 끌고 와가지고 예. 그걸 거기다 가라앉힙니다. 거기서 막아버리죠. 와. 그래서 그렇구나. 물막이 공사를 완수하는 이른바 이제 정주영 공법. 거의 뭐 만화 같은 얘기죠. 이런 그 일화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로 포니. 마이카 시대를 예. 열었다든가. 예. 저 어렸을 때 국토의 폰이 나왔을 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예.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등등.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흔히 우리가 위기의 승부사, 뭐 네. 세계의 도전자, 불굴의 개척자 이런 수식어가 분명히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YTN TV에 나오셔서 예전에 홍보하시던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왜 어렵고 안 되는 쪽으로만 보고서를 써오느냐라고 조용히 그렇죠. 질책도 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그게 말은 그분이 유명한 얘기 중에 또 하나죠. 예, 최근에도 영화에도 잠깐 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은 참 요즘에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공담이 이미 적잖이 알려진 내용들인데도 네. 2015년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그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지금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재벌들이 지금 창업자 또 2세를 지난 이제 3세로 넘어가는데 우리 3세들이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보니까 네.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이런 정주영 리더십을 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곽 기자님 생각하시는 정주영 정신 혹은 정주영식 리더십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불굴의 정신? 불굴의 정신이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예.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고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진짜 기상천외한 그런 자기만의 네. 발상을 통해서 그거를 어떤 극복하고 성공을 네. 이끄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벤처기업인 같은 정신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우리 경제가 초기 발전 단계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 자체가 벤처 기업인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그렇습니다. 성공시켜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이, 지금보다 혹시 쉽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또 가져보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던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벌 3세들 같은 경우에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네. 실제로 어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잃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지금서는 쉬워 보이지만, 예. 사실 그 당시에 노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제대로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사람의 예를 따라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분이 태어난 지 100년이고,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60년대니까 그래도 한참 지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주영식 리더십이 통할까 하는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변화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리더십을 그대로 무슨 예를 들어서 갖다 적용한다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그분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어쩌면 단점은 어떤 우리가 극복하는 이런 예. 비판적 수용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 같은 분들은 예. 과거 한국이 이제 빠른 추격자였잖아요. 그렇죠. 남들 모방하고. 예.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제일 앞에 나가야 되는 퍼스트 무버, 네. 첫 개척자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정주영식의 어떤 앞으로 돌격하는 식의 그런 최고 경영자의 덕목보다는 지금은 어떤 전체 조직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네. 정보도 취합을 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떤 선택 관리하는 예. 이 조종자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또 그런 정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정치 쪽에 이제 발을 담으신 게 사실은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나야 되는데 이분이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단순한 기업인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7년에 현대건설 주식 절반을 내놔서 아산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맞아요. 사회공헌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회사 주식을 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단지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분배에도 힘써야 된다는 그분의 경영 철학을 보여준 거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98년에 소떼를 끌고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예. 결국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지 돈벌이 수단이나 향수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이 자기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안을 이룬 초석. 그래서 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예. 그런 단순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런 자기가 돈 번 거를 사회를 위해 쓰려고 했던 그런 경제가였던 거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그런 밝은 측면이 있었던가 하면 어두운 측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네. 1992년도에 대선. 통일국민당을 네. 만들어서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이어서 대선에 출마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패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정경 유착을 넘어서 사실 기업인이로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권 정치 권력까지 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사실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예. 공도 분명하시고 과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되살릴 만한 정주영 리더십 정신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한국 사회 큰 없어서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8655님의 한 분이고요. 0751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